자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칼국수는 밀어서 칼로 썰었기 때문에 그냥 칼국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한자로는 도절면이라고 쓰여요. 칼도자, 그 다음에 끊을 절자, 뭐 절단하다 막 이런 느낌 있죠? 칼국수를 만드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뭐 절단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가 되지만 칼국수를 끓이는 방식으로도 사실이 좀 구분이 돼요. 혹시 건진 칼국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건진 칼국수, 재물 칼국수 이렇게 크게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면을 끓이는 방식에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보통 많이 먹는 거 무슨 칼국수예요? 재물 칼국수라고 했죠. 재물 칼국수란 이름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칼국수 먹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냄비만 바지락이 끓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물 칼국수. 좀 충청도식이라고는 하지만 면을 국물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면에 간이 잘 배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면의 겉에 붙어 있는 밀가루가 국물에 퍼지니까 국물이 좀 텁텁한 그런 단점도 있죠. 또 잘 느끼시는 분들은 생밀가루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 그리고 지금도 지방에는 이런 건진 칼국수가 아직도 있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면을 삶아요. 그런 다음에 건져서 면을 헹굽니다. 그럼 면이 좀 깔끔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뜨거운 장국이라든지 이런 걸 끓여가지고 부어서 먹는 방법, 요것들이 건진 칼국수라고 해요. 요거는 면이 좀 깨끗하고 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물 칼국수하고 반대로 간이 좀 심심할 수는 있는데 아직도 밑에 지역에서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전 6월 15일쯤, 그러니까 음력 6월 15일쯤에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밀수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면 추수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 감사로 그렇게 그때 그 해에 막 잘 재배됐던 것들을 이렇게 제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도 밀수확을 끝내고 나면 그걸 가지고 말했잖아요. 밀이 되게 귀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칼국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감자나 애호박이 또 맛이 엄청 좋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같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대표적인 3대 칼국수 하면 사골칼국수, 닭칼국수, 해물칼국수 이렇게 좀 나뉩니다. 우리가 딱 얘기하는 거 바지락 잔뜩 들어있는 칼국수만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대표적인 3대 칼국수는 이러합니다. 사골, 닭, 해물. 그런데 얘네들은 국물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국물의 맛의 강도에 따라서 면의 굵기가 좀 다른 게 특징이에요. 자, 어떤 게 국물이 좀 더 셀 것 같아요? 간이 좀 셀 것 같아요. 어떤 게? 간을 안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해물은 그 안에서 짭짤한 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물 칼국수의 면이 제일 두껍습니다. 그래서 해물 칼국수의 면이 제일 두꺼우니까 쟤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먹는 게 좀 맛있게 먹는 그런 방법일 수 있고요. 닭칼국수는 중간 면쯤. 사골칼국수는 그런 거에 비해서 면이 좀 가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골칼국수는 많이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그런. 제가 영양학자이기 때문에 뒤에 가가지고 영양소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걸 먹을 때 국물을 좀 남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물 안에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나트륨, 짠맛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많아서 이런 걸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먹는 거를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건더기만 드세요 하는데 사골 칼국수는 좀 다르죠. 그렇죠? 뼈에서 우러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을 세게 하지 않고 얘는 가느다란 면과 국물을 후루룩 같이 먹는 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밀가루,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냥 밀가루보다 통밀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통밀가루는 저 밀기울 껍질 부분과 이 배아의 씨 부분까지 같이 다 가른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하얗지는 않고 약간 누리끼리한데 얘는 아무래도 식이섬유소라든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건강적으로는 통밀이 더 좋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껍질 부분은 식이섬유소뿐만 아니라 칼륨이라고 하는 무기질이 풍성한데 이 칼륨이라고 하는 무기질은 우리 몸에 들어온 나트륨 성분, 짠맛의 성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에 먹을 거 하얀색 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를 먹는 게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밀가루의 쫄깃한 거는 글루텐 때문에 그러거든요. 글루텐이라는 건 이 밀가루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밀가루는 3가지 종류가 있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우리 칼국수 만들 때 무슨 밀가루 쓰나요?
중력분을 보통 많이 씁니다. 이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밀가루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밀가루 전분기가 다 빠져나가요. 물에다 다 씻어요. 빤다 그러죠. 쭉 씻으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글루텐만 남습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글루텐이에요. 어때요? 눈으로 보기에도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중에서 어떤 글루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분이 제일 쫄깃해서 강력분을 가지고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반대로 박력분을 가지고는 바삭바삭한 쿠키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글루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밀가루 안에는 대부분 70%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 10% 정도 단백질, 글리아딘,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물과 만나서 반죽이 되면 글루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텐은 원래 밀가루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있는데 얘네들이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텐이 얼만큼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더 쫄깃한 빵이 되는 거고 더 쫄깃한 칼국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글루텐을 만드는데 방해를 하는 놈이 있고 잘 되게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소금이죠.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하는 게 간을 맞추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글루텐을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성분이고요. 반대로 지방 성분이나 설탕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글루텐의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페스츄리 같은 거 만들어지는 거. 겹겹이 어떤 층이 들어가지게 일부러 만들 때는 어떤 지방층이나 이런 것들 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칼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잘 생겨야 되니까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수타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늘어나는 이 중국식 면 만드는 거, 요거는 밀가루, 소금, 물밖에 사실은 안 들어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만큼의 소금을 넣고 얼만큼 잘 글루텐을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타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밀가루와 소금만, 물만 넣는 게 아니라 알칼리제라고 해서 약간 이 물 성분들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성분을 추가하기도 해요. 그거는 지금 보면 밀가루와 물만 넣었을 때는 끊어지는데 쟤는 지금 면이 안 끊어지고 있죠. 거기에는 알칼리제를 넣는 건데 저게 소금 성분뿐만 아니라 알칼리성, 이해를 산성, 중성, 알칼리성 있잖아요.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질의 것들을 넣으면 더 잘 안 끊어지고 늘어나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국수는요. 물론 이 열량은 칼국수를 어떤 재료를 넣고 얼마큼 만드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칼국수를 넣고 1회 분량을 봤을 때 에너지는 밥 한 공기량밖에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보통 국그릇에 놓여져 있는 칼국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나머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보시면 나트륨이 어때요? 많죠. 나트륨은 지금 요만큼만 먹어도요. 밥 한 공기 안 되는 칼로리만큼만 먹어도 나트륨이 거의 2000mg인데요. 우리 하루 권장량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하루에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이에요. 근데 고작 이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나트륨 섭취가 가득이잖아요. 이만큼 칼국수는 면을 만들 때도 소금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물 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나트륨 성분이 많습니다. 요걸 다 먹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게 국물을 좀 남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칼국수, 짜장면, 물냉면, 짬뽕 이런 애들 국물까지 다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네들이 보시다시피 짬뽕도 물론 나와 있는 데이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루 권장량이 몇 배예요? 2배입니다. 짬뽕 국물까지 다 먹는 거 바람직할까요? 안 할까요? 국물은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가공식품을 먹을 때요. 영양성분 표시를 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요. 칼국수 면 대부분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건강하게 드시는 거 바람직한데 이렇게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칼국수 면을 만약에 사신다 생각하시면 자, 칼국수에 저희가 나트륨을 좀 보라 말씀드리는데 얘는 100g당 나트륨이 760mg입니다. 아, 그래, 뭐 760mg 뭐 괜찮네. 저거 사서 끓여 먹으면 되겠네. 하루에 2000이라고 했는데 뭐 3분의 1밖에 안 되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2덩이밖에 안 되죠. 얘 지금 몇 g이에요, 중량이? 440이에요. 이거에 곱하기 4.4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양학자다 보니까 그 포인트로 면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쵸? 이 면이 어떻게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부분 그럼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 좀 기억하셔가지고 좀 건강한 식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강력분이라고 하는 네 아마 여러분들 강력분, 중력분 어렴풋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 그 중력분을 가지고 수제비도 하고 칼국수도 하지만 쫄깃쫄깃한 거를 원하는 분들은 글루텐이 많이 형성되는 네 이렇게 강력분을 또 넣어주시면 그 쫄깃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면발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거기 뭐 넣으라 그랬어요? 식용유 넣으라고 돼 있죠? 식용유 몇 밀이요? 네, 5mm 정도니까 많이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용유를 넣는 거는 나중에 면발을 칼로 자를 때 그나마 이제 막 얘가 달라붙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5g을 넣으라고 써 있으니까 5g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램수를 이게 여러분들 라면 면발이 간이 되어 있는 거 알죠? 네, 칼국수도 간이 되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네 소금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쫄깃한 질감을 위해서 또 달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죽할 때 이거 다 똑같이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 5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맛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 육수 끓이는 물이 있어요. 육수. 그래서 이 육수를 끓이는 거에 물을 얼만큼 넣어라. 그 육수를 넣어주면 돼요. 거기는 맹물 써 있죠. 물이라고 써 있는데 육수를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봅시다. 자, 넣었더니 이게 숟가락이 계량 스푼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네. 자, 네, 일단은 이제 손으로 바로 반죽을 하는 것보다 네,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뜨거운 다시마 물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익반죽도 많이 해요. 뜨겁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대 보세요. 4큰술 정도. 그래 넣었더니 지금 느낌에 4개에서 5개 정도 넣었는데 너무 지르면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제가 좀 조심해서 넣었어요. 물을 한 반 정도 더 넣겠습니다. 밥 먹는 숟가락으로. 자, 요 반죽은요, 얼만큼 치대야 될까? 얼만큼 치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많이 치대야 돼요. 많이 치대는데 그 많이 치댄다라는 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여기를. 그랬을 때 내 손이 고통스러워야 식구들이 즐거운 면발, 맛있는 쫄깃쫄깃한 면발을 네,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요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이 물과 소금을 만나면서 네, 점탄성을 갖게 되죠. 육수를 내기 위해서 이 다시 멸치예요. 네, 이 다시 멸치인데 다시 멸치가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상품으로 네, 준비를 해서 얘네들 내장만 빼세요. 네, 내장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쓴맛도 나고 네, 비린맛도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장만 빼고 좋은 다시 멸치를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볶아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네, 한 3분 정도 이렇게 볶아 주고 비린 맛을 네,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두르지 않는 팬에다가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주. 네, 그래서 청주를 또 이 청주가 들어갔을 때 칙소리가 나야 돼. 네, 칙소리가 이렇게. 네, 그래서 한 큰술 정도. 네, 그러면서 청주가 휘발이 되면서
비린 맛을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다시마 있어요. 다시마 자른 다시마인데 이 다시마는 두툼하고 색이 어두운 색, 그러니까 검정색일수록 또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다시마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니까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물 몇 컵을 넣으라고 써 있나요? 네, 8컵이에요. 네, 그 8컵이면 1600. 네, 그래서 여기에 500. 네, 하나 더 주세요. 자, 다시마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양파가 있어요. 자, 이 양파 이렇게 채를 대략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양파 껍질 속에 특히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뭐 항산화에 좋고 혈압 높은 사람들한테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얘도 이렇게 같이 넣고 끓여요. 그런데 이제 이 양파 껍질에서 이제 씻어가지고요. 네, 같이 이렇게 해서 넣고 끓여주는데 마늘, 양파 4분의 1개, 그 다음에 다시마, 멸치, 그 다음에 대파 얘를 끓여주는데 물 8컵 넣었잖아요. 5컵 남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얘를 걸러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소금하고 국간장으로 색깔 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고 맛을 낸다는 참치 액젓 넣어서 맛을 내주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재료를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반죽을 먼저 사이좋게 한번 해보세요. 돼. 물 조금 더 넣을까? 막 만들어 먹기에 아주 딱 좋네. 막 만들어서 사용하기에 좋아요. 이 칼국수가 거의 6월, 7월에 먹는 음식인 건 알죠? 6월, 7월.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미리 생산이 되는 때가 이제 그 시기라는 거예요. 네, 하지쯤. 여름 음식이야. 여름 음식이라. 생강도 이렇게 다 넣고 섞어만 주시면 돼. 설탕? 이거 무슨 설탕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탕뿐만 아니라 미원까지 다 들어가요. 저는 안 넣지만 어쨌든 안 넣지만 이렇게 넣는다. 뭘 이런 걸 넣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넣기 때문에 맛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거 마늘 오늘은 제가 100g을 넣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넣으면 매운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네네네. 지금 올리고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다 넣고 살살. 네, 쪽파, 부추. 네. 그래서 이게 이따 이제 맛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부재료 썰어 놓고 양념 다대기 만들어 놓고 와서 맛 보세요.